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민선국이 부천시가 이른바 BIG 부천을 새로운 시정 비전으로 내놨습니다. 산업과 인프라를 성장의 축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인데요. 대표 사업으로는 장기간 표류했던 상동특별계획구역의 중심을 추진하는 AI 콤팩트시티 조성이 포함됐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천시 상동특별계획구역, 10여 년간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사업 예정지였습니다. 사업은 장기간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 사이 개발의 중심축이었던 영상산업은 개발 전략 자체를 다시 짜야 할 만큼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했습니다. 민선국이 부천시는 이 부지를 AI 콤팩트시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콘텐츠와 AI 산업을 중심으로 주거와 상업, 문화 기능을 한데 집약한 자족형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반짝 하나의 사업을 하는 콘텐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부천시의 문화산업과 문화의 방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거, 지금 저희가 사업 시행자랑 협의하고 있고 지금 상당한 논의가 진전이 돼서 과거 해외 기업 유치 중심에서 벗어나 CJ 등 국내 콘텐츠 기업과 AI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재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현재는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주요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산업 생태계 구상 등에 대한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뭔가 좀 바뀌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있는데요. 20년 동안 기다렸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속도감을 갖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사업성을 좀 극대화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 상동을 중심으로 한 개발 사업이 이번에는 계획을 넘어 실제 투자와 착공, 기업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밤사이 경기 북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소방당국이 모두 58건의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부터 15일 오전 7시까지 주택 침수 9건, 도로장애 37건 등 모두 5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주와 포천 각 5건, 의정부 4건 등이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오늘 오전 1시 30분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서 모두 해제됐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도 오전 8시 20분 해제됐습니다. 경기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어서며 대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 기준 필승교 수위는 1.08m를 기록했으며 현재도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군남댐 안내방송을 통해 상류 수위 상승으로 유속이 빨라지고 있다며 하천 주변에 있는 주민과 행락객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밤사이 북한 지역에 내린 많은 비의 영향으로 임진강 상류 유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수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의 정부 계획 반영을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에 나섭니다. 시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온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오는 21일 송산사지 근린공원에서는 시민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8호선이 연장되면 강남권 접근성이 높아지고 수도권 순환철도망 완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시장은 8호선 연장은 시민 이동권 보장과 경기 북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서명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연말 계양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교통편이 부족해
인천시 청원에 나선 예비 입주자들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까지 현장을 방문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걱정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계양신도시 A2블록 입주 예정자 협의회 회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지난달 인천시에 청원도 했고 또 7월 초 김용석 대광위원장도 계양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이 교통대책을 강조했었는데요. 주민들의 기대도 컸을 것 같은데 이후 바뀐 상황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대가 좀 컸는데 7701번 효성동에서부터 출발해서 계양역으로 가는 버스 신설 하나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전에 발표했던 거와 변동은 없었습니다. 더 추가된 것도 없었고 저희 입주민들은 인천시에 계양역 김포공항 부천으로 가는 직행 버스 노선을 신설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건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기존에 동양지구에 있는 버스 노선 4개가 있으니 그걸 사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광역버스 작전동에서 출발해서 이제 계양 신도시를 거쳐서 강남역, 양지역으로 가는 이 버스 노선을 이제 추가적으로 신청했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6개 버스 노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냥 저희가 이용할 수 없는 거의 이용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버스 노선 2개 추가된 것과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도보로 10분에서 15분 걸어서 동양지구까지 가서 사용하는 4개 노선 이걸 가지고 인천시에서는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한 느낌입니다. 네, 만약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입주 뒤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버스 이용 자체도 불편하고요. 배차 시간이 25분에서 30분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일단 그것도 불편하고 계양역 자체에도 아무래도 이제 혼잡도가 늘어날 거고 지하철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데 엄청난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불편함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어떤 교통 대책을 자세히 요구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계양역까지 직행하면은 한 6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 직행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을 하나 좀 추가해달라고 얘기를 드렸고 김포공항으로 가는데도 김포공항도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김포공항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버스가 만약에 생기면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동양지구까지도 계양역으로 갈 인원들이 바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분산될 수 있는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부천이랑도 되게 가까운데 부천으로 가는 노선이 없어요. 10분에서 15분이면 갈 부천을 지금은 한 40분에서 1시간씩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3개의 노선을 요구했었고 저희는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노선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전에 검단 신도시에서 운영했던 아이모드 버스, 셔틀버스를 추가적으로 좀 운영을 해달라고 좀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장 입주 후에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는 계양신도시 주민들에게 교통 불편은 일상 자체를 바꾸는 큰 문제입니다. 선교통 후 개발을 원칙으로 했던 3기 신도시 개발이 꼭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10대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식이 15일 구의회 정책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현 10대 은평구 의원 전원과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비롯해 역대 은평구의회 의장, 집행부 간부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은 개원사와 축사, 케이크 커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제10대 은평구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10대 의회가 나아갈 발전 방향과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신은경 은평구의회 의장은 개원사에서 은평 구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의원들의 사명이라며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공부하고 연구하며 전문성을 갖춘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구민의 일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책무일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매 순간 선택과 발언이 국민의 삶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 은평구 의회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제324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응암동 675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제10대 양천구의회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양천구의회는 14일 임시회를 열고 부의장의 오회정 의원을, 운영위원장의 이일락 의원, 행정재경위원장의 김광성 의원, 복지건설위원장의 곽고은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이무견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바가 있습니다. 양천구의회는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한 만큼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임산부와 출산산모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4년 만에 다시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모두 1,064명을 선정합니다.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 20%를 내고 연간 최대 24만 원 한도에서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 축산물 등을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온라인 통합물 에코이몰이나 주소지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LG헬로비전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가 본사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회의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보도를 돌아보고 지역 채널의 역할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선거방송에서 지상파 등 타 매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선거 보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LG헬로비전의 ESG 활동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지역 미디어 기업으로서 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 은평구가 오는 17일 재연절을 맞아 태극기 개양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은평구는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재연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기 개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태극기 개양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챌린지 참여 방법은 재연절 당일 태극기 개양 인증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고 은평구 공식 SNS 계정을 구독한 뒤 인증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참여자 200명에게는 태극기와 태극기 킵캣 가운데 원하는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서울 은평구가 지난 9일 민간 숙박시설 15곳과 재난안심숙소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난안심숙소는 화재나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안심숙소로 지정된 민간 숙박업소는 15곳으로 6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오는 20일부터 지하철 유실물을 집이나 직장에서 받아볼 수 있는 배송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물건이 보관된 유실물 센터를 확인한 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공사가 발송한 신청 링크에 배송 주소를 입력하고 배송비를 결제하면 됩니다. 배송비는 물품 무게에 따라 2kg 미만 5,000원, 2kg 이상 10kg 미만 6,000원, 10kg 이상 20kg 미만 7,000원입니다. 다만 현금과 유가증권, 폭발성 물질과 음식물 등 일부 품목은 배송에서 제외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초복을 맞아 노숙인들에게 삼계탕을 선물했는데요. 지역 기업들도 나눔 활동에 힘을 더했습니다. 초복인 15일 오전 인천 부평역 앞 광장에 335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에서 거리의 노숙인들을 위해 마련한 삼계탕 나눔 현장. 음식을 준비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이 바쁩니다. 닭과 인삼, 그리고 전복까지 넣어 영양을 담은 삼계탕 한 그릇. 여기에 더해 떡과 영양제, 컵밥 등 부식도 선물했는데요.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은 노숙인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길 바라며 나눔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온열 지수 때문에 지금 그 노숙인들이나 쪽방 주민들이 너무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서 이분들에게 삼계탕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좀 건강하게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고 하자 합니다. 나눔 활동에는 서강대학교 민주동문회 등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했습니다. 경신전선, 진엔지니어링 등 지역 기업들도 나눔 활동에 힘을 보탰는데요.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은 4년째 노숙인 삼계탕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은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 활동도 꾸준히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인천 영종도에서 신도를 연결하는 신도평화대교가 개통했습니다. 총 길이 3.26km 왕복 2차선 규모의 신도평화대교는 인천시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한 서해 남북평화도로 1단계 사업으로 2021년 착공에 1,550억 원을 투입해 완성했는데요. 2단계 사업은 신도 강화간 11.2km 구간이며 장기적으로는 개성 해주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신도평화대교 개통으로 북도면 신도와 시도, 모도는 기존 해상교통 중심에서 육상교통 중심으로 생활 환경이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요.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확보로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4일 밤 11시 28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 IC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는데요. 이후 뒤따르던 트럭이 정차 중인 승용차와 차량 밖에 나와 있던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트럭 동승자 한 명이 다쳤는데요. 경찰은 비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포시의회가 16일부터 9일간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정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15개 조례안을 포함한 17개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등 일정을 소화합니다. 시의회는 민선국이 시정 업무 보고를 통해 집행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 점검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민선국이 주요 공약 사업과 현안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합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만화 창작자를 발굴하고 차세대 만화 웹툰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제24회 대한민국 창작 만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만화가와 예비 만화가이며 정식 연재와 출판 경력이 없는 창작 작품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재와 주제에는 제한이 없지만 전체 연령이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 소매 유통업계의 올해 3분기 경기가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가 인천의 소매 유통업체 65곳을 조사한 결과 3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인 RBSI는 100일로 집계됐는데요. RBSI가 100 이상이면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천의 분기별 RBSI가 100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3분기 이후 1년 만인데요. 직전 분기 RBSI는 69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매출 전망 지수는 112, 수익 전망 지수는 86으로 나타났는데요. 매출 회복 기대감은 있지만 수익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와 편의점의 경기 전망 지수는 각각 144, 104로 조사됐는데 슈퍼마켓의 경우 75로 나타나 업태 중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보였습니다. 인천상인은 계절적 수요 증가와 함께 가계 소비 심리 개선 기대감 등이 긍정적 전망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소비 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과 이자 비용 압박, 하절기 냉방비 등 운영비 증가에 대한 우려도 일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